딸 데려가려면 병원부터 내달라는데 그게 첫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인가요? 밥도 안 먹은 자리였어요. 그 어머니는 말했죠. 병원 개원 비용 사위 쪽에서 준비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 확 끓어오르더군요.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데 대체 이건 사랑인가 거래인가? 그 결혼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안녕하세요. 사연사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자입니다. 올해 62 남편과 함께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했고 저는 평생 살림만 하며 아이 교육에 올인하며 살았죠. 그 결과 저희 아들 준석이는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늘 바르고 성실했죠. 공부만 하느라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했고 지나가는 말로 난 아마 운명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결혼할 것 같아 하던 아이라 혹시 이대로 혼자 살면 어쩌나 속으로는 내심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한 여자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엄마, 이름은 윤정이고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해요. 피부과 전문이에요. 말하는 표정이 꽤나 진지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윤정이라는 여자를 설명하는 모습에 아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저도 괜히 들뜨더라고요. 아들이 연애라니요.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입니까? 그래? 그럼 조만간 한번 데리고 와. 엄마가 맛있는 음식 좀 해놓을게. 남편도 반가웠는지 그날따라 평소 때와는 달리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 애들 혼자 사는 거 편하다는데 그래도 짝이 있어야지. 젊을 땐 좋아도 나이 들고 늙으면 후회하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평생 성실히 일했고 그 덕에 서울 잠실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해 두었어요.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요. 누구에게도 떠벌리진 않았지만 그 마음은 늘 품고 있었죠. 며칠 뒤 윤정이가 집에 인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직접 장을 보고 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조촐하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마주한 윤정이. 또렷한 이목구비, 단정한 차림새, 무엇보다도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인사도 바르고 말도 참 예뻤어요. 준석이 말대로 따뜻한 사람이더군요. 말끝마다 고개를 살짝 숙이는데 그 겸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밥상은 웃음꽃이 가득했죠. 남편도 저도 아들도 모두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는 또 한 사람이 곧 모든 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딱 봐도 날씨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양복 상의에 다림질까지 해가며 정갈하게 준비했고 저도 옅은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윤정이 부모님과 처음 마주하는 날, 그러니까 상견례였죠. 우리는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윤정이는 변함없이 예의 바르고 준석인 어쩐지 오늘따라 더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딱 그 순간이었죠. 식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윤정이 어머님이 조용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준석이 어머님, 요즘은 애들이 알아서 잘 살아도 처음 시작은 또 부모가 도와줘야지요. 두 아이는 어디에서 살림 시작하게 하시려나요? 그 말투가 어쩐지 많이 돌아간 것 같지만 그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신혼집 어디까지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남편이 물잔을 천천히 놓으며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예, 뭐 저희도 애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아이 마음을 먼저 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한 거지요. 윤정이 어머님의 미소는 어딘지 얇고 짧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현실이라는 게 또 있으니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아직 서로 인사를 나누는 단계고 첫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아이들끼리야 벌써 오래 얼굴 본 사이겠지만 부모는 이제 겨우 서로 얼굴을 마주한 처지인데. 그런데 집 이야기부터 꺼낸다는 건 정말 기분이 묘하더군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말을 아꼈습니다. 윤정이라는 아이가 마음에 들었고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음식만 드시는 윤정이 아버님의 모습과
그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어느 정도의 계산이 끝나 있는 듯 했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걸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집 말이야. 어쩐지 우리하고는 결이 다르지 않아.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라는 아이는 참 괜찮았지만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 아들에게 과연 평생 편안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윤정인의 가정의 진짜 속사정은 저희 부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어머니의 어색한 미소만이 자꾸 마음속 어딘가를 불편하게 흔들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윤정이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온 건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장 보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전화기 너머의 말투가 어쩐지 무겁고 단호했어요. 식사라도 하시죠. 따님 이야기 저도 좀 듣고 싶었거든요. 양평 읍내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자리. 그분은 커피를 몇 번 저은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석이 어머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윤정이는 제게 자식이자 제 인생 전부입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윤정이는 제 재혼 전에 낳은 딸이에요.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 둘은 지금 남편 아이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윤정이한테 많이 기대게 됐죠.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준석이는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윤정이 공부 참 잘했어요. 집안 사정 아시겠지만 힘든 와중에도 의대 갔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피부과 전문이고요. 솔직히 내과보다 피부과가 수입도 좋고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디까지 듣는 게 맞을까 심장이 살짝 조여오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결혼. 저희도 진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윤정이 엄마는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준석인에서 병원 하나 차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데 차 한 잔 제대로 마시기도 전에 딸 데려가면 병원부터 내달라니 정말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우리 윤정이 개원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요즘은 신랑 쪽에서 자리 봐주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 정도는 돼야 저희 입장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말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석이도 의사입니다. 그 아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종합병원 내과에서 탄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마치 거저 얻은 의사 며느리를 위해 당신들 집에서 병원 차려줄 수 있느냐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정이는요, 저희 집 가장입니다. 남편이 애들한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이 덕분에 겨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윤정이는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돼요. 책임이요? 예, 어머님. 윤정이한텐 아직 대학 다니는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저희 노후도 솔직히 기대는 부분이 있고요. 준석 씨가 좋은 분이라는 거 알지만 아파트 한 채 정도로는 좀. 말끝을 흐리는 그 말에 저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비우고 난 후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 남편하고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준석이하고도 잘 생각해 볼게요. 그분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양평 초입의 산자락이 평소보다 더 적막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나 혼자 윤정이 엄마 만났어요. 그 집 결혼하려는 게 아니더라고요. 윤정이라는 애 그 나이에 이미 집안의 기둥이래요. 우리 준석이 그런 조건 달고 하는 결혼 괜찮을까? 사랑도 좋지만 앞으로 살아내야 할 인생이잖아.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준석 엄마, 준석이한테는 말하지 말자. 아직은. 그 아이 마음이 저리 들떠 있는데 엄마가 먼저 꺾으면 안 되지. 어차피 안 될 거면 안 될 거니깐.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한다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이 모든 걸 책임지고 가야 할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언제나 이기적인 게 아닌데도
때론 자식 앞에선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그날은 날이 좀 흐렸습니다. 주말에 반찬을 들고 준석이 오피스텔에 들렀죠.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데 아이는 병원에서 막 들어왔는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웬일은 밑반찬 좀 해서 가져왔지. 서울에선 집밥 먹기 힘들잖아. 얼른 냉장고 정리를 해주고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었죠.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제법 자박하게 떨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한참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준서가 엄마 사실은 윤정이 어머니를 따로 만났어. 아이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윤정이네. 집안 사정이 있더라. 동생들 학비며 부모님들 노후까지. 윤정이 혼자 짊어져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던데. 그런데도 너 그걸 다 감당하면서 살아갈 자신 있니? 그 말이 끝나자 아이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처제면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런 거 다 알고도 난 괜찮다고 생각한 건데. 그런데 엄마는 한참 멍하니 있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정이 집이 우리보다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재혼 가정이라서 그런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엄마 아빠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니. 저도 섭섭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들한테 섭섭한 게 맞죠. 결혼이란 게 어디 준석이만의 일은 아니니까요.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말씀드리면 선입견 생길 것 같아서 그랬어요. 윤정이 먼저 보신 다음에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뭐든 미리 얘기하라고 했더니 준석이가 예상했다는 듯이 쏘아대며 말했죠. 아니, 엄마 아빠는 그동안 나한테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약한 사람 편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정작 내가 그런 사람 만나니까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건데요?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옆에서 말없이 듣고 있던 남편이 컵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아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죠. 그날 밤 양평으로 내려오는 길 빗물도 내 마음도 창밖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준석이는 미안하다고 전화를 걸어왔고 우린 또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 다 그렇죠. 준석이가 양평에 오는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윤정이 어머님과 약속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갈게요. 그날 아침 준석이는 평소보다 훨씬 깔끔한 차림새로 집을 나서는지 지난번에 새로 산 양복 입으면 되겠냐고 묻는데 아이 말에 괜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감은 오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는데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나가보니 준석이더군요. 넥타이는 매듭도 풀지 않은 채 삐뚤게 늘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진 채 허리춤 밖으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술이 떡이 돼서 입에선 술 냄새가 풍겼죠. 엄마, 나 왔어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마루에 털썩 주저앉더니 손등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준서가 무슨 일이야? 그때 아이가 툭 내뱉었습니다. 윤정이 어머니가 오늘 병원에 오셨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도 없으시냐고. 개원 안 시켜줄 거면 그냥 포기하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그냥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 확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구나.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분노였는지 안쓰러움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준석이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아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결혼이란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라면 이토록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아무 말 안 했어? 제가 고개를 들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속상할까봐. 그리고 엄마 아빠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준석이에게 하고픈 말은 있었지만 더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윤정이 엄마를 만나고 온 후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윤정이 엄마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
양평 집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어수선했죠. 기분이 나쁘다거나 화가 났다기보다는 참 씁쓸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도 어디 가면 대접 못 받고 살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남편은 교육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채운 사람이고 저 역시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윤정이 어머니한테서 느껴졌던 그 눈빛, 그 말투, 뭔가 모르게 마치 숨겨놓은 칼날 같은 게 느껴지더군요. 아파트 한 채야 우리도 해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벌어둔 돈 써야 할 때 쓰는 게 부모 노릇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병원을 차려줘야 한다는 얘기, 그것도 우리 아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집에서 먼저 흘리는 말이라는 게 참 뭔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우리 준석이 의대 공부한답시고 30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부모 말 잘 듣는 아이였는데 그런 아들이 사랑해서 데려온다니 반가운 마음이 컸죠. 윤정이란 아이도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말입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계산서 놓고 흥정하는 자리 같더군요. 그 집이 우리보다 기울든 말든 그건 중요치 않았습니다. 근데 호박을 넝쿨째 받은 사람처럼 우릴 보는 그 눈빛은 잊히질 않네요. 솔직히 안 했으면 했습니다. 아니, 그 아이는 괜찮다 칩시다. 하지만 그 부모들은 정말로 아들 결혼 상대의 부모로서 2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아이에게 대놓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석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제 속엔 이미 그 집과 연이 닿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녀석 그냥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지만 우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준석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생각 좀 해볼게. 정말 잘 생각해볼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는 윤정이와 만나 몇 번의 긴 대화를 나눴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아이 입에서도 윤정이란 이름은 그 후로 다시는 꺼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지금은 준석이도 마음 맞는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다시 인연이 닿았더군요. 말하는 것 하나, 웃는 얼굴 하나, 참 다정하고 착한 아가씨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그 아이의 부모님도 너무 따뜻한 분들이란 겁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어색한 틈 없이 서로를 살펴주고 서로에게 맞춰가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그날 아이가 제게 그랬습니다. 엄마,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결혼 안 한 게 다행이었는지 몰라. 저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이 마음에도 편안한 쉼이 생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오래 묵혀뒀던 마음 한구석의 걱정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잘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공감이 간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